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슈 인사이트 시즌 3 11번째 시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뭐 지금 시장에 가장 어차피 3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 때문에 지금 시장 덜컹덜컹거리죠.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 어차피 지금 코로나가 이제 치사율이 0.4% 정도밖에 되지 않고 독감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 끝나면 종식될 거다. 그다음 변이가 나오더라도 면역성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항상 미리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돈들이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2월 5일 오늘 2월 7일 월요일 오늘 제가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중요한 오늘 두 가지 지표가 신고점을 돌파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여기 빨간색 선이 2%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 선은 현재 선이고요. 이 빨간색 선은 이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소위 T노트라고 불리는 10년물 미국의 국공채 이자율이 현재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국공채를 갖고 있을 때 수익을 주느냐. 이제 채권을 갖고 있으면 살 때 수익을 주거든요. 대신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반면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급등 나요. 근데 최근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코로나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2.3% 전에서부터 천천히 떨어지다가 2020년 1월 되기 전에 1월 2일 날 여기 되기 전에 2020년 새해 첫날 전전에 1.9395에서 2% 전에서 폭락이 나왔죠. 왜? 미국 정부가 0% 금리를 주니까 0.5%로 급락 나왔다가 지금 작년도에 1.75까지 올랐죠. 왜?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찍어냈으니까. 그랬다가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 금요일 날 1.93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미국 FRB가 연방중앙은행 제롬 파월 의장께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정책 금리는 0%인데 시장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10년물 국공채 이자는 2%면 이 이상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잘못해서 금융정책을 써도 CR에 안 막힐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계속 불안감이 있는 거죠. 1월 달에 FOMC가 이미 지나갔죠. 그 다음에 언제 있어요? 3월 달에 있죠. 3월 15일, 16일. 2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말경부터 3월 초 사이에 혹시 3월 달에 금리를 시장 금리가 지금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2% 근처까지 육박했으니까 한 번이라도 터치하면 0.25 금리 올려서 CR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왜? 정책 금리를 올려봐야 시장 금리 10년물 국공채 이자는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죠. 왜? 어제 발표된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약 12만 명 정도 증가 예상했었는데 보니까 뭐 40만 명 일자리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3.9가 아니라 3.7까지도 떨어지니까 앞으로 좋겠죠. 실업률이 떨어지면 경기는 그만큼 대호황이라는 의미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자면 미국은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면서 경기도 대호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금리를 빨리 올려라. 0.25가 아니라 0.5로 올려야 된다는 논리가 계속 힘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덜컹. 그런데 보니까 시장은 호황인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널렸는데 실물 경기가 이렇게 좋으니 국제 유가가 90달러. 거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뭐 한다고 그러지, 뭐 사우디 뭐 감산한다고 그러지, 예멘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감산한다고 그러지, 뭐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실적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대신 인플레이션 압박감도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신고점이 나왔어요.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즉 인플레이션. 반면에 실물 경제의 상징인 국제 유가도 지금
코로나 때 여기 0달러입니다. 마이너스 20달러였다가 지금 90달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선물을 1달러 주고 산 사람들이나 한번 10달러 주고 산 사람들은 지금 주식 여러분들 10배 나는 주식 삼성전자가 10배 납니까? 하이닉스 10배 납니까? 안 나죠. 근데 국제 유가가 10배, 20배예요. 많게는 90배, 1달러에 산 사람들은. 왜? 선물이니까. 당시에 물론 특정 선물만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까지 덜컹덜컹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게 안 무너진다는 얘기는 실물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압력감도 있지만. 따라서 주식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에 단번에 안 무너진다. 지금 그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 낙폭과대 고탄력주.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거 떨어졌을 때 사자. 이런 논리.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화학주 같은 거. 대한유화 같은 거 지금 40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그저께. 그런 것들. 자, 그리고 그게 하나고요. 고탄력주들. 두 번째, 장기 추세 하락 종목.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지만 CJENN이나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한 것들 있잖아요. 호텔 신라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못 오시니까 면세점주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지난 3년간 계속 하락이죠. 완전히. 그런 종목들이 있죠. 네. 그런 저베타주들을 한번 공략할 거냐. 요거를 할 거냐, 요거를 할 거냐. 즉 카지노나 호텔이나 코로나 피해주들. 근데 좀 있으면 제가 보니까 지금 종식하는 분위기로 가요.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음식료 쪽. 특히 오늘 CJ라든가 CJ 제일제당이라든가 농심이라든가 SPC 삼립이라든가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쪽 들썩들썩거리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주식이 하고는 싶은데 진짜 무섭다.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면 좋은 주식을 샀다가도 조금 금리 올린다고 해서 막 TV나 어디서 막 시장 불안하다 그러면 다 팔고 나면 또 항상 올라가더라. 그래서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갖고 그동안 2차 전지든 바이오든 반도체든 전기차든 이런 거 갖고 귀가 얇아서 팔고 나면 항상 올라가서 돈을 못 벌었다. 오히려 그럴 때 조금씩 더 사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금리 인상, 코로나 끝물에서 큰 돈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는 부동산도 못 하잖아요. 세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셨던 카지노 업종에서 파라다이스예요. 2014년도에 41,400원에서 계속 추세 하락이죠.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정말 교과서적인 하락이네요. 그렇죠? 하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그 다음 넘지 못하고 막 공이 떨어지듯이. 지금 16,700원. 2,000원, 1,600원, 1,700원에서부터 4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형국이죠. 지난 6년간 빠졌습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하죠. 그렇죠? 코로나 때 여기까지 빠졌다가 9,700원, 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지금은 2만 원 살짝 돌파 났다 16,000원 전후에서 15,0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지금 16,7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만 파라다이스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적자예요. 왜냐? 카지노를 하러 와야 호텔도 돌아가는데 안 되죠.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반영됐죠. 저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카지노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망한 적이 없어요. 이상한 짓거리만 하지 않으면. 카지노 회사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KL입니다. 49,600원이었어요. 언제? 2014년도에. 마찬가지로 15,000원 전후에서부터 무려 3배 정도 올라갔었죠. GKL 주봉이에요. 비슷합니다. 자, 지금 14,400원, 15,000원 전후입니다. 요 주식 같은 경우는 한번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실적을 한번 잠깐 보면
아까 파라다이스 제가 적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여기 맨 아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네, 요거 잠깐 요거 좀 이쪽으로 당길게요. 네, 현재 9월 달까지가 마이너스 134억. 작년도에는 1,600억 적자. 이번 연도는 적자를 많이 줄였네요. 아직 최종 발표는 안 났습니다.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됐어요. GK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GKL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2020년도 매출액이 1,800억. 그 전에는 한 5천억 가까이 4,500억 났다가 3분의 1 토막 났죠. 적자 영업이익 마이너스 800억. 그 전에는 1,000억 전후씩 났다가 흑자가. 자,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9월까지 마이너스 1,000억. 1,000억이에요. 조금 더 늘어나겠죠. 왜? 아직까지 중국인들 우리가 못 받았잖아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호텔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혹은 일부 관련된 대중국 및 면세점 관련주들이 천천히 살아납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준비를 하는 거죠. 금리 인상기에 카지노나 음식료나 혹은 이런 저베타 종목군들에서 적자에 대한 부분인데 코로나만 종식되면 언제든지 확 흑자로 늘어날 수 있는 거. 보복 소비 비슷하게 나아가면서 그런 종목들인데 반영이 돼 있어요. 특히 GKL은 민간 업체가 아니죠. 우리나라 문화관광부가 지분을 절반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망한다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다 똑같습니다. 카지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싸게 살 가능성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음식료 업종. 여러분들이 라면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거 지금 아직도 진짜 땅바닥에 있어요. 대부분.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는 종목은 면세점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및 면세점 종목의 상징. 호텔 신라도 괜찮지만 이 코스맥스 일봉입니다. 23만 원이었죠. 2015년도 6월 달에 23만 원이었던 주가가 코로나 때 6만 원 전후까지 폭락 나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1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5만 원 전후에서 이번에 7만 6천 원. 7만 원 전후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보시면 순간 최근 주가 하락이 그대로 반영됐죠. 잠깐 종합 약세 흐름이 실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카지노는 어차피 중국인들이 못 들어오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면세점 관련주인데 2020년도에 매출액이 1조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66억. 보통 500억에서 600억 정도 저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번 연도는 9월까지 매출액은 1조 1,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22억.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연도 실적은 영업이익이 1,000억을 좀 돌파하겠네요. 오래간만에. 2019년도 대비 2배예요. 그러면 코로나 피해가 이 회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극복한 거죠. 코로나에 적응해가면서 당기순이익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마이너스 300억. 재작년도에는 플러스 183억. 작년이 이제 2020년도에 마이너스 300억, 2019년도에 183억, 2018년도 200억.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200억 전후의 당기순이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291억이니까 300억. 이번 연도 지금 9월 달까지는 얼마냐? 플러스 341억이에요.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할게요. 자, 341억이에요. 자, 이번에 4, 4분기 실적에서 크게 적자만 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난 3, 4년간의 최대 실적이겠네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사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미 어느 정도는 이 회사는 다 그런 부분이 내성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식은 미리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종식이 선언됐을 때 급등 나오겠죠. 20, 30%가 더 급등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정리하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되게 부정적인 관점이라든가 이렇게 갖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기라는 흐름,
앞으로. 그러면 어차피 현금이 돌아야 되는 저배 안정적인 종목들, 망하지 않을 회사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그래가면서 적자이지만 주가가 아까처럼 카지노처럼 반영됐다든가 지금처럼 면세점 관련주인데 흑자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셨다가 어차피 부동산 못 가는데 주식은 뭔가는 해야 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보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어. 금리 인상. 앞으로 미국도 계속 금리 인상 이야기하겠죠? 그래 가면서 또 코로나 종식 속에서 물가 상승. 국제 유가 보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실물 경기가 계속 좋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코로나 종식이 됐을 때 호텔 신라라든가 여행주들은 이미 한참 올라갔다 지금 내려온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이런 것들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보셨던 카지노, 지금 보시는 면세점 중에서 요거 어떻게 본다면 현 시점에서 정말 큰 돈들이 욕심내기 딱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들한테 현재 상태에서 하나의 중요한 팁을 이슈 인사이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